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배열판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료만 보내드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영상을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수배열판이든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100까지 있는 것보다는 100 이상, 120까지 있는 판이 훨씬 더 유용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숫자가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 다음에 101, 102, 103, 그 다음 숫자가 쭉 커지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세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나 100도 알고 101도 알아 라고 해놓고 101을 쓰라고 하면 100하고 1을 써서 1001을 만들어놔요. 110도 마찬가지예요. 110을 쓴다고 하면 100하고 10을 써서 10,000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110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도 알고 10도 안다고.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120까지 있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수배열판 중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다이스 플러스 다이스 같은 게임판을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0부터 99까지 있는 수 배열판도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1부터 100까지 있는 것도 있고 0부터 99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궁금하시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지? 뭐가 더 애들한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엄마들만 한 게 아니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논의를 했대요. 0부터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1, 2부터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1부터 있는 게 맞다고 해요. 더 좋은 것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밑에 놓아도 보이겠죠? 1부터 놓는다고 치면 1, 2, 3, 4. 4까지 놓으면 숫자 4고 보석은 4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양 일치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0부터 있다고 치면 1이 한 칸씩 밀려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칩을 0에는 올릴 수도 없고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0부터 올려놔도 안 되고 0은 원래 없는 수니까 눈으로 보면서 여기가 하나 칸인데 1이 두 번째 와 있지만 사실 얘는 하나야. 이게 혼동을 줄 수가 있대요. 어린애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수배열판을 접할 때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 100보다는 120까지 있는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이런 이유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걸 제가 공부 글을 쓸 때 쓰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잘 못 드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1부터 시작하고 120까지 있는 수배열판을 추천해 드렸어요. 제가 1부터 120까지 판을 다 채워봤어요. 이렇게 정정판을 아래에 두고 1부터 120까지 숫자를 똑같이 놓아보는 활동,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아이들한테 그냥 해보라고 말씀해 주신 활동일 거예요. 근데 여기 몬테소리 숫자 넣는 통을 보면 20씩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120개 칩을 다 틀어놓고 맞추라고 하면 애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20씩 나눠서 정리를 해두고
20씩 꺼내서 맞추도록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저도 120개를 애가 막 틀어놓으면 저걸 언제 다 정리하지? 막 한숨부터 나와요. 근데 애들은 어떻겠어요? 120개가 너무 많은데 애들 숫자 끝이 100인데 120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꼭 20개씩 구분해서 나와주시고 처음에 어린 아이들한테 수별판 제시할 때는 20까지만. 그래서 20이 익숙해지면 40, 60, 80, 100, 120 이렇게 점진적으로 숫자를 확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카페에 처음에 초창기에도 교구 활용 팁이라고 해서 수별판 활용 팁을 올려둔 게 있어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거 말고 또 다른 놀이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글은 꼭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놀이는 Guess My Number라는 놀이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네가 맞춰봐. 20곡에 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숫자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나 아이가 중간에 치사하게 생각한 숫자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른 종이에 접어서 놓도록 해주세요. 중간에 숫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그러면 숫자를 하나 생각하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50보다 크니? 아니면 그 숫자가 짝수니? 홀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가 말한 숫자가 50보다 큰 수야? 큰 수라고 하면 50보다 큰 숫자에만 이렇게 보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50보다 큰 숫자. 답은 맞다, 아니다, yes or no로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20개가 그렇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숫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50보다는) 크니? 맞아, 커. 그럼 (100보다는) 작니? 100보다는 작아. 그러면 99까지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홀수니? 홀수야. 그러면 올려놓은 칩들 중에서 짝수에 올려준 칩들을 빼내는 거예요. 짝수야? 홀수니? 홀수야. 내가 생각한 숫자는 홀수야. 그러면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수 중에서 홀수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가 생각하는 숫자에 혹시 5가 들어가니? 7 들어가니? 이렇게 5가 들어가니? 라고 물었어요. 내가 생각한 숫자에 5가 들어가. 그럼 5가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네가 생각한 숫자가 앞자리 수가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크니? 그러면 아니, 크지 않아. 그럼 큰 경우는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너는 10의 자리수가 1의 자리수보다 더 크니? 그랬으면 아니 라고 해서 51, 53도 다 빼버리고, 그러면 10의 자리수랑 1의 자리수가 같아? 그러면 맞아, 같아. 그럼 정답은 55 하나만 남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엄마랑 20개 하듯이 수수께끼 맞추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수, 짝수 개념,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이런 뭐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 저절로 잡힐 수가 있는 놀이거든요. 이 놀이도 꼭 한번 수수께끼 하듯이 재밌게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게임은 숫자 뽑기 게임이에요. 이 숫자 칩을 랜덤으로 뽑아주세요. 처음에는 5개, 그러면 6개, 이렇게
이렇게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대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대결이 항상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6개, 아이가 6개를 뽑은 다음에 빨리빨리 누가 먼저 놓는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딜까? 어떤 숫자일까? 어디에 놓으면 될까? 이렇게 놓고 시간을 재고 누가 먼저 놓는지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놓는 거니까 쉬울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14는 어느 정도의 대충 어디에 있는지, 27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인지, 66은 1부터 120 사이에 중간쯤에 있겠구나라는 이런 수학적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좀 쉬운데 판을 뒤집어서 아니면 판을 빼고 정정판을 빼고 빚진 상태에서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14를 놓잖아요. 그 14를 놓고 나서 27을 놓으려고 그러면 밑에 줄에서 4니까 3칸은 더 간 27은 옆에 49는 2칸 내려와서 이 옆에 66은 27이 앞이니까 2칸 내려와서 왼쪽에 이런 식으로 수 배열판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어디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이렇게 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판을 깔고 경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숫자 없이 어떻게 정확하게 놓고 어떻게 위치해서 놓는지 이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120개 순서대로 놓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하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으면서 머리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뭐뭐보다 앞에, 뒤에, 사이에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볼 거예요. 엄마가 불러주는 데다가 숫자를 올려놔봐. 그럼 56에다 놓아볼래? 하고 한번 올리면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해져요. 얘를 조금 비틀어서 엄마가 말하는 숫자보다 이 작은 수에 올려놔봐. 그러면 54, 앞으로 2칸. 엄마가 말하는 수보다 3 큰 수, 엄마가 말하는 수보다 1 큰 수를 더에다가 칩을 하나 올려놔. 46, 그러면 47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부르는 수 말고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는 조금 바꿔서 3 큰 수, 3 작은 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그 사이에 있는 수, 그럼 35랑 38 사이에 있는 숫자는 누구지? 그럼 36, 37 이런 식으로. 84랑 87 사이에 있는 수는 85, 86 이렇게 두 수를 불러주고 그 사이에 어떤 수들이 오는지 순서대로 말해보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좀 재밌는 변화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띄어세기를 한번 해볼게요. 띄어세기가 곱셈 99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띄어세기를 명부터 해서 띄어세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9씩 띄어세기를 해볼까? 9, 18, 27, 36, 45, 54, 63, 72, 88, 81, 그 다음 90, 99, 108, 117 이렇게 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되죠? 자,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띄어세기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모양을 한번 볼까? 대각선 모양이 나왔네. 그리고 특징이 뭐야? 9의 배수는 1하고 8 더하면 9, 2하고 7 더해도 9, 3하고 6 더해도 9, 4랑 5를 더해도 9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5의 배수를 찾아볼까?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35, 40,
45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파란 칩이랑 노란 칩을 쓰고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었다고 할게요. 45, 50, 55, 60, 65, 70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수, 공배수인 경우는 다르게 색을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3의 배수는 어떨까? 3의 배수 3, 6, 9 올려주고 싶으면 공배수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석칩을 올려보면서 띄어세기를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9는 9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네? 이런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 보석칩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쁘니까. 아이들이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예쁘면 조금이라도 덜 공부로 느끼고 재밌게 하니까 예쁜 보석칩 가지고 같이 올려놔 주세요. 뭐 집에 만다라가 있다거나 다른 뭐 스큐브도 괜찮고, 투명 스큐브도 예쁘니까 투명 스큐브도 좋고, 그냥 보석칩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띄어세기를 자꾸 해주시면 곱셈을 시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띄어세기를 하면서 눈으로 본 애들하고 그냥 무작정 1, 2, 4, 2, 3, 6 외운 애들하고는 수학을 나중에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 자체가 다르니까 띄어세기 연습을 꼭 해주세요. 특히 7살,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 7살하고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띄어세기를 수배열판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곱셈 구구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수배열판을 보고 한 숫자의 위, 아래, 옆에 있는 수가 어떤 숫자들인지 좀 알아보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45에서 시작을 하면 위에 있는 수는 10이 작아진 수고 아래로 내려가면 10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1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1이 커지네. 그러면 대각선으로 가면 11이 커지고 올라가면 9가 작아지는 수. 이런 식으로 한번 수배열판의 수가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모양들로 가려놓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숫자들이 올까? 이렇게 다 가린 다음에 여기 오는 숫자는 뭐지? 이런 질문이 되는 거겠죠. 다짜고짜 가린 다음에 이거 뭐야?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수배열판에 대해서 본 다음에 가려놓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 오는 숫자는 뭐지? 그럼 얘는 엄마 여기는 73이야. 어떻게 알았어? 53에서 밑으로 2칸 갔으니까 63? 73이겠지. 그러면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짜고짜 먼저 가리고 어떤 숫자가 올까라고 하지 마시고 수배열판 보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구들이 애들한테 문제를 내기 전에 사전 활동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설명을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주고 나서 하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반대로 엄마한테 문제를 내보라고 해도 되죠. 이번에 엄마가 맞춰볼게. 네가 문제 내볼래? 그럼 본인이 문제를 낼 때는 답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내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엄마가 귀찮더라도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수배열판 위에서 숫자를 가리고 나서 추론하는 활동을 하고 나면 좀 더 어렵게, 왜냐면 이 라방 아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보드를 자기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제가 여기 도안에서 보시면 도안 중에 제가 빈칸 도안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제가 뽑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듬성듬성 빈 것도 있는데 아예 빈칸도 있거든요. 그럼 아예 빈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가진 넘버보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홀수만 적을 수도 있고 2의 배수, 짝수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의 배수로 적을 수도 있고 5의 배수로 적을 수도 있고 이 수배알파는 기본적인 수배알파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가려놓고 가려진 숫자에 들어가는 가려진 칸에 있는 숫자가 뭘까라는 이런 질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곱셈부구가 좀 익숙해진 뒤에. 그러면 훨씬 더 오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게임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주사위 도안을 하나 올려놨는데 나는 이런 주사위를 만들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면 쌓기나무나 이런 매직 큐브에다가 숫자를 써주세요. 한 세면에는 10, 세면에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스피너가 있으면 스피너를 쓰면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이렇게 스피너가 있어요. 그럼 스피너에 템페라 스틱으로 뚜껑을 똑바로 안 닫아놨어. 1, 10 이렇게 대충 적어볼게요. 템페라 스틱으로 쓰는 이유는 잘 지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게임 이름을 Race to 100 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리고 요런 프린트된 보드를 쓰시면 더 좋을 거예요. 아니면 EDX에 보시면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보드 있잖아요. 혹시 갖고 계세요? 이 보드가 정말 저렴하면서도 엄청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앞에 있고 뒤에는 쓰면서 그대로 써도 되고 나만의 배열을 이용해서 숫자를 써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 이런 식으로 3씩 커지는 1부터 시작해서 3씩 커지는 이런 수 배열판을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주사위를 만드시거나 스피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스피너를 돌려보겠습니다. 스피너를 돌려서 그럼 1이 나왔죠. 그럼 1에서 시작해서 1 커진 수 2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리면 또 1이 났어. 그 다음 3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10이라고 칠게요. 10이면 13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14, 또 15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저는 지금 혼자 하니까 이렇게 좀 밍밍하고 심심하지만 이걸 만약에 둘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 나왔다고 칠게요. 10 해서 96에 한 명은 왔어요. 그럼 다른 친구 한 명은 뭐 1부터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스피너를 돌리다 보니 쭉 21, 22, 23, 24, 25, 26, 27, 37, 47, 48, 58, 68, 78, 79, 89, 99. 99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99에 온 친구하고 96에 도착한 친구하고 누가 이긴 걸까요?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 친구. 100에 가까운 숫자는 99죠. 그래서 99가 나온 친구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씩 커지는 거, 10씩 커지는 거, 이걸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판에다가 수성 마커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도안에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도안을 이용해서 Race to 100라는 놀이를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를 찾아봐 게임이에요.
그 나를 찾아봐 게임에서 아까 처음에 Guess My Number에서도 스무고개처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질문이 예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40보다 작은 수야. 나는 40보다 작은 수야. 근데 나는 3의 배수야. 그리고 또 4의 배수기도 해. 또 내 각 자릿수를 더하면 9가 돼. 난 누굴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각 자릿수를 더하면 9가 되는 거. 찾아볼까요? 3의 배수. 자, 지웠다가 3의 배수. 3, 6, 9, 12, 15, 21, 24, 27, 13, 13, 36, 39, 4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4의 배수기도 해. 4, 8, 12, 16, 20, 24, 28, 32, 36, 40. 그럼 두 번 동그라미 친 애들 12, 24, 36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9인 건 누구죠? 36. 그러니까 정답은 36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퀴즈를 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 질문이 4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아이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적당한 문제를 같이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린 문제 4개 말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근데 여기서 보시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야. 그럼 우리 어른들은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 그럼 12의 배수네? 그럼 12, 24, 36이니까 그 중에 두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9라고 하면 36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배합판을 보면서 표시를 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3과 4의 배수는 12의 배수가 같구나 라는 게 저절로 눈에 보이겠죠. 이걸 최소 공배수, 소인수 분해해서 뭐 곱해가지고 12가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렇게 1만 적혀져 있는 빈 상태의 숫자 판을 두고 제가 랜덤으로 하는 숫자를 꽂아서 얘는 어디에 위치할까 라고 하면 마지막 줄에 4번째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여기 세로 줄은 1씩 커지는 거고 가로줄은 10씩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이고 1씩 커지니까 114가 여기 오면 되겠지 라고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유추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물어봐 주시는 블라인드 그리드 빈 칸에서 위치 찾기 놀이도 꼭 빼놓지 말고 해주세요.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등차 중앙이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수배합판에서도 연속하는 숫자들의 합을 어떻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53, 54, 55. 사실 이 숫자들은요 공차가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다 존재하겠죠. 53, 54, 55의 등차 중앙은 54예요. 그럼 53, 54, 55 세 수의 합은? 그러면 아이들은 53, 54, 55를 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은 54를 그냥 3배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마들을 위한 거니까 엄마만 알고 계시고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n이라고 두면 얘는 n 빼기 1, 얘는 n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3n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수를 3배 하면 이걸 다 더한 수와 같다. 이런 등차 중앙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수배열판 안에서.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으로. 제가 네모친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할까요? 이 숫자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얘를 가운데 있는 수를 n이라고 두면 얘는 n 빼기 10이 되고요. 얘는 n 더하기 10이 돼요. 얘는 n 더하기 1, n 빼기 1. 얘는 n 빼기 11. 얘는 n 빼기 9. 얘는 n 더하기 9. 얘는 n 더하기 10. 1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 빼기 11 더하기 11 상쇄되고, 빼기 9 더하기 9 상쇄되고, 빼기 20 더하기 10 상쇄되고, 더하기 1 빼기 상쇄돼요. 그래서 9n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개 숫자를 다 더해봐 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 얘를 9배 해주면 합이 바로 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나중에 그냥 엄마랑 한번 게임해보자. 누가 더 센 빨리 한지 한번 해볼래? 그래서 9개 숫자 애들은 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하고 있는데 엄마는 금방 구하는 거죠. 왜냐면 47에다가 9 곱하기 9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애들이 막 놀래요. 엄마 어떻게 더 쌤 빨리 했어? 계산기도 없는데? 그럼 그때 알려주면 되죠. 이 숫자의 비밀을. 수별판이 이래서 재밌다는 걸, 이게 지금 꼭 등차 중앙이니 뭐니 이런 n 빼기 1, n 더하기 1 이런 말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되게 흥미를 갖더라고요. 그리고 고학년쯤 되면 이 정도도 알려줘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X자를 쳐볼게요. 76, 78, 96, 98. 여기 4개의 숫자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편할까요? 4개의 숫자의 합은. 얘는 이것도 아주 좋아요. 76이랑 98 더한 거랑 78이랑 96 더한 것도 같은 수잖아요. 그래서 둘 더해서 2배 해줘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만 가운데 있는 87을 4배 해줘도 되는 거겠죠. 곱하기 4만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직소 퍼즐 놀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있고 하나는 숫자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잘라서 수별판을 완성해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먼저 쉬운 예를 해서 만들어 놓고 일단 이 퍼즐 조각, 힌트가 있는 퍼즐 조각을 올려놓고 그리고 숫자를 써보는, 채우는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제가 여기 넘버블록스 귀엽게 있는 도안들이 있는데 이 도안들을 이렇게 랜덤으로 적힌 도안들을 이걸로 자기가 마음대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 다음에 그 자기가 만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그렇게 활동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만든 것보다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드린 도안은 직소 퍼즐 도안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 귀여운 넘버블록스 이 도안은 그냥 숫자를 써도 좋고 잘라도 좋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안은 10의 보수, 그러니까 약간 수별판이랑 상관없는데 수별판 할 때 제가 옛날에 만든 도안이라서 그냥 넣었어요. 그냥 주사위 아무거나 있잖아요. 주사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클래스룸 세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주사위가 있어요. 그럼 얘를 굴려서 5가 나왔다. 그러면 10의 보수는 5니까 5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데 표시하면 되겠죠. 5. 또 보려면 8. 그러면 2가 나왔어요.
이 하려면 이. 그래서 오목처럼 연속해서 뭐 4목, 5목처럼 4개, 5개 연달아서 칩을 놓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런 놀이를 해주시면 10의 보수 놀이가 10의 보수 익히는 게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생이랑도 처음에 할 때 많이 했었던 놀이예요. 그때 제가 만들어서 공유한 지가 꽤 된 도안이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이 주사위 세트의 존재를 모르던 때라 12면체 가지고 이렇게 도안을 올려놓기로 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보다는 있는 주사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흑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는 그러니까 칩이 없는 경우는 칩이 외출했을 때는 칩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뽑아 가시면 주사위 하나 들고 가서 바로 색칠하면서 해도 되겠죠. 펜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99 수배열판과 넘버블럭스 수배열판 도안이었어요. 자, 99 수배열판의 경우도 보드게임처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주사위 안에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 주사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 그럼 20하고 1이니까 21 3가는 21에 칩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 굴리면 얘는 52 다른 친구는 52 이런 식으로 얘도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죠. 얘도 오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밀어내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52에 있었는데 제가 52에 나오면 얘를 밀어내고 제 칩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주사위를 10번 굴려서 아니면 20번 굴려서 누가 더 많은 곳에 보석칩을 위치시켰는지. 그러니까 놀이는 사실 게임이라는 건 애들하고 하면서 그때그때 방법이 응용되기도 하거든요. 변경되기도 하고 4목, 5목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주사위 굴리는 횟수를 정해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10의 자리를 나타내는 주사위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이진 않죠. 사실 이게 십각형이니까 10면체니까 이 10면체 주사위 2개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88이 나오면 얄짤없이 그냥 88이지만 다시 굴려볼게요.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62로 제가 바꿀게요. 62, 6하고 2가 나오면 62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26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좌표 보는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가로줄, 세로줄 만나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랑 6이 만나서 62에 올려놓던가 아니면 6과 2와 6과 2가 만나서 26에 올려놓거나 이거는 애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오목을 더 빨리 완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주사위 굴리기 놀이를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배열판을 왜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제가 왜 이렇게 생긴 수배열판을 추천을 드렸는지 설명부터 다양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배열판을 보면서 소수 찾기 놀이를 해도 꽤 괜찮아요. 소수 표시해보기. 소수 1은 안 되고 2, 3, 5, 7 이런 식으로 소수의 개념을 배운 뒤에는 소수 찾기, 뭐 표시해보기 사실 보면 볼수록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 수배열판을 구입을 하셨으니 알차게 아깝지 않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익을 혹은 교구 활용 팁, 슬기로운 교구생활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첨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